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SDS에서 클라우드 보안 업무를 하고 있는 황치하 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와 보안 패러다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순서는 먼저 클라우드 서비스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해서 사용자, 회사의 경영자, 개발자,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 모델과 앞으로 클라우드 보안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뭘까요? 우리가 이미 생활에서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과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 과금하는 주문형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같이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3월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종사자와 일반 국민이 클라우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모델로 나누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제공하는 IaaS, 미들웨어나 플랫폼을 제공하는 PaaS,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SaaS 서비스 모델입니다. 먼저 IaaS는 클라우드 공급자의 서버, 가상머신,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운영체제 등의 자원을 빌려서 서비스를 만드는 모델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고 사용자가 많은 권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기존의 기업에서 사용하던 방식을 그대로 클라우드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PaaS는 인프라를 운영하거나 네트워크를 관리하지 않고 클라우드 사용자들이 개발과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만 사용자가 선택하면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거나 서버의 운영을 사용자가 고민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aaS 서비스는 MS 오피스 365나 구글의 워크스페이스와 같은 오피스 업무 환경과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구독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기존에 이미 존재했던 개념이고 다만 인프라가 클라우드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세 가지 그림에 한번 비유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프라를 빌려 쓰는 IaaS는 캠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캠핑 장소만 빌리고 여행 중에 필요한 음식과 텐트, 그리고 여행용품을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준비해 갑니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 방법입니다. PaaS는 캠핑보다 쉬운 글램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굳이 텐트를 구입하거나 여행용품을 고민할 필요 없이 글램핑에서 제공해주는 텐트를 사용하고 편의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 재료만 준비해서 요리와 음악을 듣고 조명을 밝혀서 분위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글램핑은 준비해야 할 장비나 재료들이 적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만 이용하는 SaaS는 호텔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 호텔에서 제공해주는 음식과 편의시설을 누리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면 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세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역할별로 클라우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와 경영자의 경우에는 클라우드가 보시는 첫 번째 그림과 같이 하트 모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개발이 빨라지고 초기 투자 비용이 절약이 됩니다.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는 만큼 비용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는 좋은 성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발자나 회사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개발자는 맑은 하늘, 푸른 하늘로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는 다양한 환경을 쉽게 만들어보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구성하고 또 OS를 설치하고 그런 구성하는 시간이 몇 주에서 많게는 몇 달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안 담당자는 클라우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보안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저도 공감을 합니다. 보안 담당자에게 클라우드는 정말 먹구름과 같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클라우드는 기존 보안을 수행하던 방식과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기존에는 방화벽을 통해서 기업 내부와 외부를 통제하고 해킹 시도 등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었다면 클라우드는 인터넷 환경에서 클라우드에 올린 데이터에 누가 접속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안 담당자가 통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일반 기업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업 서비스의 경우에는 인프라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서버를 구입하고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가 소요되는데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산의 변경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방화벽이나 보안 솔루션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떨까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빠르게 자원이 생성되고 삭제됩니다. 또 클라우드를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보안 솔루션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버나 네트워크 등의 자원을 논리적으로 구분해서 다른 기업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사용자들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접근 경로가 존재하고 정보의 유출이나 외부 해킹 공격 등을 모니터링하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일반 기업 서비스처럼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많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 기업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단독주택과 호텔에 비유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 사용자가 주택을 소유합니다. 집의 모양부터 방의 구조, 마당의 조경까지 자기가 원하는 구조로 구성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한번 건축하고 나면 변경하기가 어렵고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럼 호텔은 어떨까요? 호텔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호텔이 제공해주는 다양한 서비스 종류와 호텔의 위치, 또 주변의 경관, 원하는 방 크기를 원하는 만큼 빌려서 사용합니다. 필요한 기간 동안 체크인을 하고 필요 없으면 체크아웃을 합니다. 내가 머무는 방에 대해서만 키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호텔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호텔의 조경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반 기업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시 클라우드 보안으로 돌아와서 클라우드 보안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멀티 테넌시, 직역을 하면 다수의 세입자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자원을 공유하고 여러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하는 속성입니다. 두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세 번째는 탄력성입니다. 기존 기업의 인프라는 초기 투자가 필요하고 폐기할 때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자원들은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생성되고 삭제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클라우드 보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보안 모델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클라우드 공동 책임 모델입니다. 현재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또 사용자가 서비스별로 책임 영역을 나누어 관리하는
클라우드 공동 책임 모델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별로 관리 영역과 책임 영역이 다른데요. 먼저 가장 위에 있는 데이터 영역은 사용자가 관리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정보를 줘야 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클라우드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고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맨 아래에 있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과 같은 물리 장비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집니다. 실제로 클라우드의 물리적인 위치는 보안상 비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운영체제는 서비스 모델에 따라서 사용자가 관리하기도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기도 합니다. 클라우드 사용자는 SLA라고 하는 서비스 수준 계약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관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모델은 공항형 보안 모델입니다. 성벽형 경계 보안 모델은 기존 기업 환경에서 보안을 관리하는 모델입니다.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물리적 위치에 한정하여 통제하는 보안 모델로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모델이 공항형 모델입니다. 공항에서 입국과 출국을 까다롭게 통제하고 공항 내부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빠르게 변하는 클라우드를 여러 단계로 통제하기보다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인증을 강화하고 서비스 내부에서는 로그 설정 등을 통해 데이터를 누가 사용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 종료할 때에는 또 누가 사용을 종료했는지를 관리하는 보안 모델입니다. 그림처럼 클라우드 환경의 접점에 대해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양 방향에 대해서 내외부 검사를 수행하고 로깅과 모니터링 등을 구현하여 책임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어 관리 포인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모델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영문 뜻 그대로 해석하면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가정에서 보안 대책을 수립하는 보안 모델입니다. 먼저 왼쪽 위의 그림은 기존 기업에서 보안을 판단할 때에 내부는 안전하고 외부에 여러 가지 보안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모델인데 오른쪽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의 경우에는 내 외부 상관없이 클라우드의 모든 영역을 보안 위협의 대상으로 판단하여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방법입니다. 아래쪽의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주요 보안 지점으로 고려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의 경우에는 모든 보안 영역을 세밀화하여 각각의 데이터마다 보안 요소를 설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은 항상 믿을 수 없다는 가정을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는 사용자를 확인하고 모든 트래픽을 로깅과 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리뷰하는 보안 모델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안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와 클라우드 보안 모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클라우드 보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선 세 가지 보안 모델을 다시 살펴보면 클라우드 보안 모델에서는 기존 보안 특성 중에 책임 추적성을 강화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용자가 접속하고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 매시간 자산이 빠르게 생성되거나 삭제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존의 보안 방식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위협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하고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지 인증하고 적합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인가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를 판단을 하고 사용자가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행위와 접속 이력을 로깅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책임 추적성을 확보해야만 클라우드 보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클라우드는 우리 일상을 더 편리하고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접근 통제 중심의 외부 위협에 대한 경계 보안 중심에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빠르게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클라우드 기술이 더 활성화되고 안전한 클라우드 사용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라며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성 SDS의 황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